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민성입니다. 자, 전일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0.26% 하락한 3,035원, 38원 이제 요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루하게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횡보 기간이 거의 3일째 돼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답답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어디로 움직일지 좀 모르겠다. 그냥 답답한데 매도해버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와 발표가 있었었고,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가 있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일 중요도 3개짜리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런 소비 판매와 소매 판매에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근데 예상치가 0.4였고 예상치가 1.3이었는데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한 모습이라서 데이터 자체는 그렇게 큰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자, 근데 이 데이터 발표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고 여기서 나온 말들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우선 첫 번째로 무역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조치가 예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경제에 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는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통화 방향,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정책 변경 없이 상황을 지켜보겠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금융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중 목표 간 긴장 가능성,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고용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연준의 두 가지 목표, 그러니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 목표에 더 중점을 둘지는 그때 당시의 데이터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현황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 현재 노동시장은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및 기업 신뢰 지표는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투자 및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5가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 금리 인하, 그러니까 트럼프도 원하고 시장도 원하는, 시장이 불안에 따른 금리 인하, 그러니까 시장과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시장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그리고 트럼프가 예상한 것과 트럼프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매파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뉴욕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하락 마감했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 급락하면서 또다시 큰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XRP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뭐 XRP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전일 정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국제 금값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따라서 위험 자산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안전 자산들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시장이라던가 이런 것과 괴리가 일어나 가지고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어쨌든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수출이라던가 수입을 하는 그런 회사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에 일체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란과는 어쨌든 상관없이 ETF 출시와 같은 이런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거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횡보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안 움직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 놓고 계시면은 안 되고, 뭐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신다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 시세를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점도 높아지는데 저점의 상승폭에 비해서 고점의 상승폭이 낮아서 이렇게 쐐기형으로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전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하락 지속형 패턴이다. 이게 상승 쐐기형 패턴이기 때문에 하단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렇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왜 이게 하락 쐐기형 패턴이 나오면은 하락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쐐기형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락 쐐기형 패턴, 상승 쐐기형 패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락 쐐기형 패턴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왠지 하락 쪽으로 돌아설 것 같고 하락 추세일 것 같고 이제 요런 게 나오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 쐐기형 패턴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물량 소화하면서 삼각형의 꼭지점이 하방 방향, 그러니까 하락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락 쐐기형 패턴이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상승 쪽으로 보는, 그러니까는 상승 패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상승 쐐기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왠지 얘기만 들으면은 상승으로 돌아설 것 같고, 그러니까는 왠지 좋은 패턴일 것 같은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 도중에 나오는, 그러니까 꼭지점이 위쪽을 향하고 있어서 상승 쐐기형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지, 결국에는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하락 지속형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쐐기형 패턴은 왜 나오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승 쐐기형 패턴이 지금 패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쐐기형 패턴을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중심으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노리는 수요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전 고점 자리 부근 이 정도 자리쯤이 되면은 여기서 매수한 스마트 머니들, 그러니까 저점 노리고 단타 치러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수익률에 만족을 하고 팔고 매도하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여기서 보유하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는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나오니까 손실 요 정도 줄였으면은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쯤에서 매도하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 반등 나오는 걸 본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물량들로 인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전의 상승폭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상승폭이 이렇게 줄어든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뭘 뜻하느냐? 그만큼 저점 매수를 노리는 스마트머니들, 이 매수세가 그만큼 적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게 되지만 이때는 그 전보다도 더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이런 매수세,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게 표현되는 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고,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더 이상 매수할 자금, 그러니까는 저점 매수를 노리는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엔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와도 받아줄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XRP의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그만큼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이 3,000원 라인, 지금 3,033원 이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000원 가격대로 이걸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단기로 노리시는 분들은 직전 저점이 2,96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950원 깨고 내려오면은 이때는 무조건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3,000원에서 2,950원 이제 요 정도 가격대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저점 자리 2,400원 자리도 깨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주의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는 맞아요. 자,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차트는 이렇지만은 차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고 뉴스에 따라서 언제든지 급락이라든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하고 막 급락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과 화해하겠다, 중국과 관세 전면 철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급등 나오면서 장대 양봉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차트 보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가 언제 나오는지, 그에 따라서 시장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디까지 목표가로 싣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다 말씀드리면 좋긴 하겠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상 찍어서 뭐 녹화하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만 모시고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본업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던가,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아니면 급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목표가 어디로 잡아야 될지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받아보고 그거에 따라서 참고해서 내가 실제 매도라던가 매수하는데 활용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해서 답신으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하고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은 뭐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는 일단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전부 다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텔레그램에서 알람 왔었을 때 이때만이라도 시세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됐다, 참고할 만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보시는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 브리핑 받고 어차피 가격 전략도 다 알려드리니까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하신 다음에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다시 뵙고 말씀 나누는 걸로 하죠.